우리가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곤 하지요. 그런데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감정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는 이런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으로 모두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어떤 방향에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하,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 얘기를 오랜만에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자녀 양육의 행복감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U자형을 그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처음 탄생했을 때죠. 최고조의 행복감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감이 쭉 하강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정점을 찍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시기가 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이런 공통적인 현상을 전 세계의 부모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금방 사실은 알 수 있죠. 어릴 때는 사실은 아이에게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위험하지 않게 그냥 쑥쑥 커줬으면,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특히 이제 한국처럼 서열 사회에 이 입시 지옥과 같은 환경이 우리 아이들 앞에 큰 산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이보다 더 간절하죠. 바램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 바램과 아이의 현실에 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행복감은 점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하면 부모는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심지어는 전교에서 1등을 한다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갈 거라는 확신을 부모가 일반적으로 갖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전교 1등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부모는 아이를 불만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U자형 곡선에 이제 바닥의 정점을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찍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제 독립해서 뭐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 그러면 일부 걱정은 되지만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거치기 시작하다가 그 아이의 직업이나 인생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더 이상 큰 바람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행복지수의 곡선이 쭉 상승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방 공감이 되시죠? 결국은 자녀 양육과 행복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욕망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욕망이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따라서 자녀 양육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느냐 불행감을 주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애들이 특히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여러분들 중2병 아시죠? 제가 입에 담지는 않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 된 자녀를 키우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누구누구보다 더 무서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조차 하는, 사실은 자녀 양육이 가족의 행복이어야 하는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도 사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끊어버리는 방법, 제가 방금 얘기한 욕망 투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게 정말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욕망 투영을 끊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욕망 투영을 끊으려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할 것은 그 아이의 내면에 들어있는, 그걸 제가 이제 내면 아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면 아이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말, 표정, 행동, 이것만으로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말이나 표정하고 상관없이 그 아이의 내면이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아, 저 아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만 관찰하지 말고 뭔가 그 내면 아이가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아이를 쳐다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마음속에 정말 요즘에는 소설을 읽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읽혔어요.
우리가 낳고 양육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내면 아이가 나는 학교 공부도 좋지만 지금 정말 저 소설을 읽고 싶어. 저 소설 안에 들어있는 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내가 공감하면서 그 공감하는 상태가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아이의 마음을 읽으셨다면요. 노하고 난간이 이렇게 안 하시게 돼요. 결국은 그 아이의 내면을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 아이는 공부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면 아이를 보시면 아이를 공부하는 기계로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공부에 대한 부모의 욕망 투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어떤 계기 같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거리두기예요. 정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이랑 집에 같이 있으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만 해도 아이한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데 심지어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지적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너는 신발을 왜 돌려서 정리해 놓지 않니? 다음엔 꼭 그렇게 해라. 자,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아니,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왜 죄예요? 문을 열고 너는 왜 방문을 닫니? 등등과 같은 지적질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관찰만 하세요. 적어두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평상시에 쭉 거리두기를 해두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내가 지금 사흘 동안 너를 쭉 봤더니 엄마 아빠로서 다음 3가지는 좀 지적도 하고 충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하고 얘기를 모아서 하셔야죠. 이게 거리두기예요. 당연히 최고로 좋은 것은 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그동안 모아뒀던 아이에 대한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어떤 발언들, 그런 것들을 여행 가면서 하시는 것, 이거 아주 효과 최고랍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더 권하는 게 있는데요. 좀 간지럽긴 합니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말보다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어떤 습관들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에게 내가 부모로서 혹시 너한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솔직히 이런 거를 바라고 있단다. 이런 거를 편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거리를 두면서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에요. 3번째는요. 잘 살 거라고 믿는 겁니다. 대학의 서열이 성공의 서열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를 놓고 한번 보셔요. 물론 좋은 대학 나와서 엄청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부류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기를 썩 바라진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작은 영역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꾸려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해도 너무너무나 불행한 어떤 삶을 살 가능성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행은요, 우리 부모들의 바램, 욕망 투영에 의해서 아이가 억압받았을 때, 그래서 결국은 자기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형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던져졌을 때,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라니까 그냥 열심히만 했던 그 아이들이 인생의 미래가 더 불안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듣고요, 자녀 양육이 우리 부모들의 욕망 투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이 그래야 우리의 행복감을 더 높여주고 자녀의 행복감을 함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자녀를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면 아이, 그 퓨어한 그 아이의 실제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와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긍정하고 욕심을 버리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잘 해낼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하는 그런 자녀 양육을 이제부터 함께 실행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두 정말 많은 종류의 고민을 갖고 있어요. 댓글로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